오늘은 영화 부당거래 줄거리 결말 포함해서 요약해 보겠습니다. 어린 여자아이들이 줄줄이 실종되고 사망한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이번에도 또 한 여자아이가 실종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뉴스 속보가 나와요. 한 달간의 검경 합동 수색 작업에도 불구하고 실종됐던 김나리 양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이전에 발생했던 비슷한 사건들과 수법이 비슷한 것으로 보아 연쇄살인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린아이가 무참하게 피해를 당했던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국민적인 분노가 극에 달했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경찰에 대한 불신, 불만이 들끓었고 결국 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하기에 이르렀어요.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건 해결을 촉구하고 독려했습니다. 경찰 조직에는 이제 비상이 걸렸어요. 아이를 구해내지 못했지만 한시라도 빨리 범인이라도 잡아서 국민 앞에 내놓아야 했습니다. 이 연쇄 사건에는 유민철이라는 유력한 용의자가 하나 있었는데요. 경찰들이 이놈을 잡으려고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벌였는데 유민철은 자기는 절대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막 설치면서 반항하고 형사들을 공격하려고 하다가 그만 경찰이 쏜 총에 맞아서 사망해버리고 맙니다. 사실 이놈이 범인이라는 걸 입증할 단서가 좀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잡아서 신문을 하며 자백을 받든 증거를 파헤치든 할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검거 과정에서 그만 죽어버리고 만 거죠. 이제 이 사건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여러 아동의 시신 중 두 번째로 발견됐던 시신에서 작은 혈흔이 하나 나오긴 했는데 국과수에서 노력은 하고 있었지만 그 훼손 정도가 너무 심해서 DNA를 정확하게 추출해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또 난리가 났어요. 유력한 용의자를 쏴 죽이면 어떡하냐, 청와대까지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인데 이제 어떡하냐 막 우왕좌왕하다가 경찰 윗선에서 어떤 인물 하나를 탁 고릅니다. 바로 최철기라는 형사였어요. 그는 나름 에이스로 활약하며 여러 사건들을 잘 처리해오고 있었는데 경찰대 출신이 아니라서 조직 내에서 이른바 줄도 없고 백도 없는 처지로 번번이 승진해서 밀려나던 중이었습니다. 그놈을 데려다가 이 사건을 한번 처리해보자 이런 결정이 내려졌어요. 한편 이 영화에서는 두 기업의 대표가 중요한 인물들로 등장을 하는데요. 해동이라는 회사의 대표 장석구, 태경이라는 회사의 김 회장 이렇게 두 인물입니다. 최근에 최철기 형사가 이 태경그룹 김 회장의 회사를 급습해서 세금 문제로 그를 잡아 넣었어요. 잡혀 들어가 검찰로 넘겨진 태경그룹의 김 회장 그리고 그와 마주 앉아 있는 검사. 이 검사의 이름은 주양입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죠? 이 주양 검사는 김 회장을 보면서 아이고 김 회장님 오셨어요? 하고 인사를 하는데요. 지금 이런 분위기가 나올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두 사람이 상당히 친근해 보입니다. 김 회장은 분명히 자기가 뭔가 잘못을 해서 잡혀온 건데 이 주양 검사한테 뭔가 부탁을 해요. 검사님, 제가 이 최철기 형사한테 벌써 2번이나 털렸다고요. 그놈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혼 좀 내주실 수 없겠어요? 태경그룹은 이번에 이 최철기 형사한테 갑작스럽게 조사를 받는 바람에 경쟁사인 해동그룹한테 빌딩 입찰권도 빼앗겼거든요. 이것 때문에 김 회장이 더 막 열이 받은 상황입니다. 주양 검사는 알겠다고 조만간 기회를 한번 보겠다 하면서 그 부탁을 수락해요. 이 시각 최철기는 경찰 내부 감찰반으로부터 내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철기의 매제, 즉 최철기 여동생의 남편이 아까 등장했었던 해동이라는 회사의 장석구 대표로부터 이 최철기 형사의 이름을 팔고 뒷돈을 받은 걸로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이 최철기 형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는 사실 태경그룹을 급습한 이후에 해동그룹도 조사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두고 그거 혹시 매제하고 해동그룹 사이에 돈 거래한 장부 빼돌리려고 조사하는 거 아니야? 하는 의심을 받게 된 거죠. 이게 좀 살짝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아무튼 최철기의 매제가 최철기 모르게 이 해동이라는 그룹과 연을 맺는 바람에 이 최철기로서는 조직으로부터 좀 억울하게 오해를 받게 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승진도 밀려 오해를 사서 내사까지 받아 갑갑한 마음에 막 속상해하고 있는 최철구에게 윗선에서 지시가 하나 내려옵니다. 이번 김나리 양 사건 유력한 용의자가 죽었으니까 다른 범인 데려와. 과정은 필요 없고 결과만 있으면 돼.
범인을 만들어서라도 데려와야 돼. 그럼 너 오해받고 있는 이 사건들 다 정리해주고 승진도 시켜줄게. 최철기는 자신에게 닥쳐온 위기를 이번 사건으로 한번 해결해 볼 수 있을까 해서 솔깃합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일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자기는 이 조직 내부에 줄도 백도 없으니까 바로 가지치기 당할 게 뻔했어요. 망설이는 최철기. 좀 위험 요소가 있긴 했지만 청와대까지 주목하고 있는 이번 사건 하나만 잘 해결해주면 그동안의 서름을 다 보상받을 수 있을 것만 같다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이 최철기 형사는 결국 그 제안을 수락했어요. 유력한 용의자는 죽었으니까 진짜 범인을 잡아오거나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데려올 것. 이게 지금부터 그가 할 일입니다. 그는 곧 범인 잡기, 아니 범인 만들기 작업에 착수했어요. 이 연쇄사건 관련 용의자들을 쫙 추려본 후에 이번 사건 스타일과 범죄 유형이 가장 비슷한 전과자 5명을 최종 용의자로 꼽았습니다. 물론 이 5명 모두 이전에 사건 조사할 때 용의선상에 올랐었던 인물들이긴 한데 그 당시에는 사건 현장에 증거가 될 만한 게 하나도 없었고 이미 죽어버린 그 가장 유력했던 용의자 유민철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알리바이가 있었다고 보고됐어요.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최철기는 지금 범인을 잡으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짜맞춰서 만들어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추려진 용의자들 중에 이미 구속된 사람, 너무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는 사람 한 명씩 제끼고 그렇게 최종적으로 이동석이라는 인물이 도마 위에 올랐어요. 그에게는 지체 2급 금치산자인 아내가 있었고 어린 딸도 하나 있었어요. 이전에 용의선상에 올랐을 때 그의 아내 증언으로 알리바이가 만들어졌었죠. 이동석은 강도, 절도 전과가 있었고 심지어는 아동 성추행 전과도 2건이나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아내 심장 수술할 돈을 벌어야 해서 마음 잡고 착실하게 일을 하며 살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최철기는 이놈이다 싶었어요. 그는 이동석을 범인으로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한편 아까 최철기 때문에 잡혀 들어갔었던 태경그룹의 김 회장 기억하시죠? 그가 술집에서 주양 검사를 다시 만납니다. 아주 비싼 시계를 슬쩍 그 앞에다 내밀면서 재차 부탁을 해요. 최철기 형사 그놈 좀 어떻게 조질 방법이 없겠느냐 이러면서요. 김 회장에게 대놓고 뇌물까지 받은 주양 검사는 이제 최철기 형사를 본격적으로 눈여겨보기 시작합니다. 자기 직원을 시켜서 최철기 형사의 미행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모든 자료들을 모으고 있어요. 이 시각 최철기는 해동그룹의 대표 장석구를 찾아갑니다. 그에게 뭔가 더러운 일을 하나 맡기기 위해서였어요. 사실 이 장석구 입장에서는 최철기가 경쟁사인 태경그룹을 쳐주는 바람에 빌딩 입찰에 성공한 거잖아요. 소 뒷걸음치다가 쥐잡은 격으로 어쨌든 간 우연히 최철기 형사 덕을 좀 본 셈이죠. 최철기는 장석구에게 이동석의 자백을 받아내달라고 시킬 생각입니다. 그 뉴스 봤죠? 대통령까지 찾아와서 난리친 사건. 얼마 전에 범인 잡은 줄 알았는데 용의자가 죽어버리는 바람에 다 빠그라졌어. 최철기 형사가 이렇게 말하는 걸 딱 듣고 장석구는 이 얘기를 찰떡같이 알아듣습니다. 은혜도 갚을 겸 경찰에 연줄도 만들 겸 알겠습니다. 제가 처리해볼게요 하고 대답을 해요. 이 해동그룹 장석구 대표는 말이 대표지 사실상 조폭 두목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는 자기 패거리들을 시켜서 이동석을 잡아옵니다. 입찰받은 빌딩 공사 현장 구석진 곳으로 그를 데려가서 딱 죽지 않을 만큼만 패게 했어요. 두려움과 고통에 벌벌 떨고 있는 이동석에게 장석구가 말을 겁니다. 야, 내가 한 번만 더 물어볼게. 이번에 그 여자 애기 강간하고 토막낸 거 너잖아. 맞지? 이동석은 억울해하며 막 울부짖어요. 아니, 저 이미 조사 다 받고 풀려났어요. 알리바이도 있다니까요. 장석구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빽 소리를 지릅니다. 그냥 예라고 하면 되잖아, 이 새끼야. 너 그거 증거 불충분이지. 그게 무죄란 얘기는 아니잖아.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갖고 알리바이 타령이야. 너 알리바이 임마 영어로 써봐. 이거 처음부터 다 다시 할까? 이동석은 상황이 여기까지 오자 이제 모든 걸 체념한 듯 살려만 주세요 라고 두 손을 모아서 싹싹 빌었어요. 장석구는 그런 이동석에게 가까이 다가가며 소름 끼치게 말합니다. 너 지금부터 범인해라. 장석구는 그러면서 1억 원이 든 통장을 내밀어요.
마누라 아프지, 애는 크지, 너만 생각할 순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 그리고 너 무서워할 거 없어, 임마. 대한민국에서는 심신미약이라는 게 있어. 그거면 감옥 가는 대신에 병원 가서 치료를 받거든? 우리가 좋은 변호사 붙여서 다 그렇게 만들어줄 거야. 그렇게 결국 이동석은 이번 사건의 범인이 되기로 하고 경찰서로 자진해서 잡혀갑니다. 경찰은 사실은 우리가 원래 처음부터 이동석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딱 보고 있었는데 원만한 검거를 위해서 극도의 보안을 그동안 유지하고 있었던 것뿐이다. 이걸 국민 여러분께 이제서야 말씀드린다.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그동안 욕먹던 걸 싹 해결해버렸어요. 국민적 분노도 그렇게 잠재웁니다. 경찰 윗선들도 이제서야 한시름 놓으면서 아유 그래 됐어 하며 안심하는 분위기였어요. 이제 최철기는 스타가 될 일만 남았겠죠? 최철기에게 앙심을 품은 태경그룹의 김 회장, 그리고 이 김 회장의 사주를 받아 최철기를 괴롭혀주려는 주양 검사. 이 두 사람은 뉴스를 보면서 짜증이 확 납니다. 최철기가 업적 하나를 세웠고 경찰 조직에서 이걸 다 치켜 세워주는 그런 분위기니까요. 뉴스를 보고 안 그래도 막 신경질이 나 있던 김 회장. 우연히 경쟁사 장석구를 마주치는데 이 빌딩 입찰을 빼앗겼잖아요. 그 안갚음으로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주 모욕적으로 창피를 단단히 줍니다. 이 장석구는 너무 열이 받는데 그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저 영감탱이를 확 잘못되게 만들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위험한 일을 하나 꾸미기로 결심해요. 얼마 후에 김 회장과 주양 검사가 둘이서 야간 골프 라운딩을 나가기로 약속이 돼 있다는 걸 알아낸 후에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지도록 사람을 심어 놓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얼마 후 두 사람의 골프 약속 날이 됩니다. 해가 지고 조명만 환하게 켜져 있는 골프장. 오늘도 김 회장은 자신보다 한참 어린 주양 검사에게 알랑방귀를 뀌고 있습니다. 검사님, 지난번에 드렸던 그 시계, 시간은 잘 맞지요? 그 시계 나름 한정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골프를 치고 있는 모습을 누군가 몰래 촬영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은 계속 수다를 떨면서 골프를 치는데 주양 검사가 칠 차례에 누군가 공이 날아갈 방향의 그 잔디밭에서 왔다 갔다 얼쩡얼쩡거리고 있습니다. 주양이 딱 샷을 때리려고 하다가 저 인간은 뭐야 이렇게 짜증을 내면서 골프채를 내려놓자 김 회장이 나서서 대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얌마 너 뭐야 이리 나와. 근데 그 얼쩡거리던 사람은 이내 스프링쿨러를 팡 터뜨려버렸어요. 이 골프장에는 순식간에 막 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김 회장은 막 뛰어서 그 남자한테로 갔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잠시 몸싸움을 벌이는 것 같았는데 잠시 후 그 남자는 뒤돌아서 재빠르게 도망쳐버립니다. 그리고 이윽고 김 회장의 가슴과 복부 쪽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주양 검사는 이걸 보고 기절할 듯이 놀라는데요. 얼쩡거리던 그 남자가 순식간에 김 회장을 공격하고 도망쳐버린 겁니다. 여러분도 예상하셨다시피 골프장에서 얼쩡거리던 이 남자는 장석구가 심어놓은 킬러였어요. 이렇게 태경그룹의 김 회장은 이날 골프장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며칠 후 경찰에서 체포한 이동석이 검찰로 넘어옵니다. 이동석을 잡은 최철기 형사가 영웅이 됐으니까 이제 이동석에게 무거운 죄를 때리는 검사 역시 영웅이 되겠죠? 주양 검사는 권력을 가진 장인어른 덕분에 이동석 건을 맡게 됩니다. 전 국민이 주목하는 사건을 맡게 된 거죠. 하지만 주양은 지금 이동석 건이 머리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왜냐? 방금 경찰서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거든요. 김 회장이 죽어버리는 바람에 그날 거기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심지어 아니 검사님께서 왜 김 회장이랑 같이 단둘이 골프를 치셨나요? 이런 질문까지 받습니다. 식은땀이 주르륵 흐르는 주양.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의 숨통을 더욱더 조여오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한숨을 뻑뻑 내쉬며 사무실로 들어와 자리에 딱 앉았는데 책상 위에 서류 봉투 하나가 배달되어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고 열어보는데 그 안에는 화질이 아주 좋은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어요. 어떤 사진이냐? 김 회장과 식사를 함께 하면서 뇌물 받을 때의 모습, 골프 같이 칠 때의 모습 등등 이 김 회장과 주양 검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사진들이었습니다.
주양은 기겁을 하면서 자신의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얼른 빼서 이 사진들과 함께 서랍에다 넣고 열쇠로 문을 단단히 잠가버려요. 아씨, 이걸 누가 알고 있는 거지? 누가 찍은 거지? 망했다 하면서 막 욕을 내뱉는데, 하지만 이대로 진짜 망해버릴 순 없는 노릇이잖아요. 주양 검사는 날카로운 촉으로 태경그룹 김 회장한테 이런 짓을 할 사람은 100% 해동그룹 장석구 대표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동그룹에 대한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해동에 대한 조사를 하다가 중간에 어설프게 그만뒀던 최철기 형사도 뭔가 수상해 하면서 뒤를 같이 캐요. 그 최철기 형사는 태경에 이어 해동그룹도 원래 급습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이동석 사건을 맡게 되면서 해동에 대한 수사는 약간 흐지부지하게 끝냈었거든요. 한편 해동그룹의 장석구 대표는 뻔뻔하게도 최철기 형사한테 찾아가서 뒷처리 좀 해줍시오 하고 부탁을 합니다. 제가 아주 잘 나온 사진들만 골라갖고 주검사한테 보낸 거거든요. 나머지 시끄러운 일들만 정리 좀 해주세요. 하지만 최철기는 이런 식으로 이 장석구 대표의 뒷처리반이 되고 싶은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버르장머리를 바로잡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장석구를 막 쥐어 패기 시작합니다. 실컷 두들겨 맞고 흙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장석구. 그는 마지막 반항으로서 최철기 형사를 협박하는데요. 형사님, 이동석이 일 아직 사건 마무리된 거 아니에요? 제가 입만 뻥끗하면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고요? 하지만 최철기는 쫄지 않습니다. 장석구의 손가락을 막 뒤로 꺾고 다리를 발로 차서 무릎을 꿇린 후 그 자리를 쌩하니 그냥 떠나버려요. 검찰로 넘어간 이동석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그는 분명 장석구로부터 좋은 변호사를 붙여줄 거고 심신미약으로 최대한 상처받을 수 있게 도와줄 거다 하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완전 속은 거였어요. 와서 보니까 진짜 성의 없는 국선 변호사가 와 있었습니다. 모든 국선 변호사가 성의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영화 설정상 이동석의 변호를 맡은 국선 변호사가 그렇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마도 일부러 더 그런 사람을 변호사로 붙여줬던 것 같죠? 그 변호사는 세상 성의 없고 만사 귀차 타는 투로 이동석에게 말합니다. 네, 제가 어쨌든 간에 이동석 씨 변호인이고요. 반갑습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그런데 제가 큰 도움이 되겠어요? 이동석은 겁을 먹은 얼굴로 되물어요. 변호사님, 그러면 정신감정은요? 저 정신감정 안 받나요? 변호사는 무슨 정신감정 같은 소리 좀 하지 마세요 하면서 짜증을 확 냅니다. 이동석의 국선 변호사는 주양 검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오는데요. 그리고 또 귀찮은 듯 무심하게 툭 말합니다. 이동석 씨, 내가 방금 검사하고 얘기를 하고 왔는데 사건의 정황이나 증거 보니까 당신 못 빠져나와. 그냥 빨리 정리하고 반성해. 그래야 선처라도 받는단 말이에요. 이동석은 설마 했던 일이 현실로 벌어지자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 막 악을 써요. 아닌데. 이렇게 얘기된 게 아닌데. 분명히 나한테 약속했어요.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장석구 불러, 장석구. 변호사는 이거 뭔 소리예요? 무슨 약속이요? 하고 그를 윽박지릅니다. 근데 이걸 다 지켜보고 있었던 주양 검사는 귀가 번쩍 뜨였어요. 약속을 했다? 장석구랑? 뭔가 낌새를 잡았죠? 주양 검사는 이동석 사건 뒤에 뭔가 장석구와 최철기 사이에 구린 거래가 있었나 딱 감을 잡고 그 두 사람의 통화 기록, 문자 내역을 쫙 뽑아보는데 이동석 검거대 전후로 약 5일 동안 이 장석구와 최철기 형사가 통화를 유독 많이 했다는 게 밝혀졌어요. 주양 검사는 아싸, 건수 하나 잡았다. 내가 살아날 구멍을 찾았다 하고 안도합니다. 그리고는 곧장 이동석에게로 향하는데요. 이동석 씨, 여기서 장난치면 큰일 나. 사실대로 얘기해야 돼.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있지. 있잖아. 당신 범인 아니잖아. 너 범인 아닌데 여기서 왜 이러고 있냐. 주양 검사는 이동석에게 막 겁도 줬다가 살살 달래가기도 하면서 진실을 캐내려고 하는데 이동석은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사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주양 검사는 씩 웃으면서 말해요. 됐어. 울지 마. 대한민국 검사가 뭐 하는 사람들이야, 임마. 너처럼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풀어주는 사람들이야. 의기양양해진 주양 검사는 최철기 형사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는 그가 전화를 받자마자 막 다짜고짜 온갖 막 쌍시옷이 들어간 욕들을 퍼붓는데요. 야, 이 삐 이런 새끼야. 너 대한민국 검사가 아주 삐같이 보이지? 이게 어디서 범인을 띄엄띄엄 잡아? 이씨 삐 끊어 이 새끼야. 박력 있게 통화를 마친 주양 검사.
이번엔 부장검사한테 가서 보고를 해요. 부장님, 이거 이동석이 진범 아닙니다. 걔네들이 배우 쓴 거예요. 조작된 거라고요. 부장검사가 이 말을 과연 달갑게 들었을까요? 탐탁치 않아 했어요. 연쇄 사건 범인을 경찰이 짠 하고 잡아왔고 이제 검찰에서 마무리만 잘하면 끝나는 건데 알고 보니 진범이 아니었네요 하면 여러모로 일이 너무 다시 커지잖아요. 게다가 경찰 최철기 형사 측에서 이미 증거 조작까지 다 해가지고 이동석을 완벽한 범인으로 만들어 놨는데 범인으로 잡혀온 이동석의 말만 듣고 그가 범인이 아니라고 어떻게 증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주양 검사는 부장 검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일단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최철기 형사를 구석으로 몰아넣어야겠다 하고 다짐을 합니다. 평소 로비도 좀 많이 하고 잘 알고 지내던 기자를 만나는데요. 주양은 그에게 또 온갖 접대를 해가면서 그리고 김 회장한테 받았던 그 비싼 한정판 시계도 선물해가면서 부탁을 합니다. 기자님 알잖아. 그 약간 아사모사하게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얘기가 있다더라 이런 음모론식으로 아주 기사 좀 흘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찐하게 접대를 받은 기자는 결국 주양 검사가 부탁한 대로 기사를 내줍니다. 살인범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들 이런 제목으로 해서 경찰들이 범인을 만들어낸 거 아니냐, 사건을 조작한 거 아니냐 하는 의문을 제기한 거죠. 이 기사가 나가고 경찰 쪽에서 또 난리가 났겠죠. 최철기 형사는 당장 주양 검사한테 연락해서 지금 만나자고 합니다. 아이고 공사가 다망하신 최 반장님께서 대한민국 일개 검사를 다 만나시자고 하고 어쩐 일이십니까? 살살 비꼬면서 나타나는 주양. 이 두 사람은 서로를 살기등등하게 노려보는데요. 최철기 형사가 입을 엽니다. 검사님, 계속 이런 식으로 가실 겁니까? 주양은 여전히 비꼬는 말투로 대답해요. 아니, 대한민국 검사가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아야지. 우리가 하는 일이 그런 건데요. 최철기는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한번 푹 쉬고는 주양 검사에게 경고하듯 말합니다. 검사님하고 퇴경그룹 김 회장하고 같이 있던 사진들, 그거를 제가 오늘 이 기사 쓴 기자한테도 줬습니다. 그 기자 입이 상당히 싼 것 같던데요. 주양 검사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소리를 빽 질러요. 아이 최 반장님, 선물은 고마운데 이럴 시간에 범인이나 좀 잘 잡지? 그러면 나도 답례를 해야지. 그러면서 주양이 내민 종이 뭉치들. 바로 장석구와 최철기 형사와의 통화 기록이었습니다. 아이 며칠 사이에 두 분이 뭔 놈의 통화를 그렇게 하셨어?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 강력한 협박을 주고받은 후에 헤어졌어요. 주양 검사도 자기 나름대로 위기에 처해 있고 최철기 형사도 이제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그는 장석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지금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이동석을 쥐도새도 모르게 좀 처리해달라 하고 부탁을 하는데요. 이동석이 자꾸 이런저런 얘기를 까발릴수록 경찰한테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불리하니까요. 장석구는 알겠습니다 하고 최철기 형사의 부탁을 수락하는데 이 와중에 이 부탁을 받는 통화 내용을 다 녹음해뒀어요. 그리고 얼마 후 장석구의 사주를 받고 김 회장을 죽였던 그 골프장에서 얼쩡거리던 킬러 있죠. 그 사람도 살인죄로 잡혀 들어왔는데 그 킬러가 그 안에서 이동석을 찾아내 슬쩍 그를 처리합니다. 마치 스스로 간 것처럼 목을 매놨어요. 결국 이동석은 자살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주양 검사는 이동석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제 눈이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목을 맸다고는 하지만 누가 이렇게 만든 건지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주양은 최철기와 관련된 그의 주변인 모두를 온갖 사소한 이유를 다 대서 붙잡아들입니다. 영장을 신청하고 다 잡아들였어요. 이 중에는 이전에 매끄럽게 처리되지 못했던 사건을 최철기와 함께 수사했었던 후배 형사들도 있었고요. 여동생의 남편, 즉 매제도 있었습니다. 후배들한테 전화가 오고 막 여동생한테도 울면서 전화가 오고 최철기는 깜짝 놀랐는데요. 일이 이렇게 되니까 이 최철기 형사도 더 이상은 주양에게 대항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러다가는 자기 하나 때문에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한테까지 다 피해를 입히게 생겼어요. 결국 최철기는 안 되겠다. 그냥 한번 화끈하게 고개 좀 숙여야겠다 하고 결심을 합니다. 술집 룸에서 만나 옷을 홀딱 벗고 주양 검사 앞에 무릎을 확 꿇어버려요. 검사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무례를 범했다면 다 잊어주십시오. 주양은 오늘도 이죽거리고 있어요. 아니, 최 반장님, 내가 머리가 좋아서 검사가 됐는데 한 번 있었던 일들을 어떻게 잊나? 최철기는 골프장 자료가 담긴 외장 하드와 서류 싹 다 정리했다고, 이제 복사본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장석구도 바로 정리해버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해요. 만족스러운 답을 들은 주양검사. 결국 최철기 관련 인물들을 그냥 싹 다 다시 풀어줍니다. 그리고 눈치도 없이 장석구는 또 최철기 형사한테 연락을 해서 자기가 일으켰던 이런저런 문제들, 말썽들 뒤 좀 봐달라 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머리가 아픈 최철기는 일단 좀 가만히 좀 있어보라고 장석구를 좀 달래려고 하는데 최철기 형사가 자기 얘기를 잘 들어주지 않자 장석구도 이번엔 그를 협박합니다. 이동석을 협박하면서 네가 범인하자 이렇게 조작하고 설득할 때 찍어놨던 영상, 그리고 최철기 형사랑 통화했던 걸 녹음해둔 녹음본, 이걸 들이밀면서 이거 여차하면 경찰청장 모가지까지 날아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한번 까발려 볼까요? 하고 위협을 해요. 최철기 참 여러 군데서 협박받죠. 이 두 사람이 이런 내밀한 대화를 하는 걸 누가 들으면 안 되니까 장석구가 짓고 있었던 건물 옥상에서 만나서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이야기를 다 마치고 최철기 형사가 먼저 자리를 뜨고 잠시 후에 장석구가 그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이게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정식 그 튼튼한 엘리베이터가 아니고요. 공사장에서 임시로 다니는 그런 허름한 엘리베이터였어요. 근데 장석구가 거기에 올라타자마자 갑자기 뭔가 오류가 난 것처럼 전기가 탁 꺼지더니 거의 한 10층 이상 되는 높이에서 1층으로 빠르게 수직 낙하하면서 쾅! 처박혀 버렸어요. 알고 보니 장석구의 신복을 꼬여내서 이 최철기 형사가 꾸민 일이었습니다. 최철기 형사는 이제 정말 갈 때까지 가는 것 같죠? 근데 이 장석구의 신복이 또 아까 장석구가 갖고 있었던 그 자료를 그대로 자기가 갖고 있어요. 최철기는 이제 거래 끝났으니까 그거 다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 신복놈도 역시나 안 되죠. 이거는 제가 보험으로 갖고 있어야죠 하면서 원본은 자기가 따로 보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최철기는 오늘 밤 이 장석구 무리를 다 처리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잖아요. 자기한테 위협이 되는 존재들이기도 하고 또 주양검사하고 약속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는 조용히 총을 꺼내들어서 이 신복을 쏘려고 하는데 그때 누군가가 이 최철기를 부르면서 나타납니다. 반장님! 왜 총까지 꺼내들고 그래요?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최철기 형사가 가장 아끼는 후배 형사였어요. 이 후배는 최철기를 말리려고 하고 최철구는 장석구의 신복을 기어이 쏴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둘 사이에 몸싸움을 벌이다가 그만 총이 빵 발사돼 버렸어요. 그리고 그 총에 이 후배 형사가 맞고 쓰러져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최철기는 여기서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쓰러진 후배를 보면서 잠시 막 오열을 하다가 갑자기 번뜩 자기 현실을 직시합니다. 그렇게 잠시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정리하는 최철기. 그리고는 장석구의 신복이 칼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 칼로 후배 형사의 배를 막 찔러요. 그리고 자기가 썼던 그 총은 후배 형사의 손 옆에 내려놓습니다. 뭔지 아시겠나요? 이 후배 형사가 장석구의 신복을 쏴서 죽였고 이 후배 형사는 또 장석구 신복의 칼에 맞아서 죽은 걸로 현장을 꾸민 거예요.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이 사건이 잘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러기엔 꼬리가 너무 길죠. 같은 팀 형사들이 뭔가 수상함을 느끼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최철기는 이동석 건으로 승진을 하고 광역수사대 팀장이 돼요. 그리고 그 임명장을 받느라 자기가 죽인 후배 형사의 장례식에는 가보지도 못합니다. 뭔가 찜찜하긴 하지만 최철기는 그래도 일을 이제 대충 다 처리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동석의 부검 감정서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영화에 나름 큰 반전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이동석이 진범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동석을 범인으로 만들려고 이 생쇼를 하지 않았어도 이동석이 원래 범인이 맞았던 겁니다. 사건 당시 발견됐었던 혈흔이 훼손이 심해서 알아보기가 힘들었었는데 결국 국과수가 DNA 분석을 해냈던 거죠. 결과적으로는 나쁜 놈을 제대로 잘 잡아넣은 최철기.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지저분한 일들을 저질렀죠. 결국 그도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다른 후배 형사들에 의해서 복수로 죽임을 당해요. 다른 형사들은 어떻게 이 진실을 알게 됐냐? 장석구와 장석구의 신복 그리고 최철기 후배 형사 그들이 모두 죽던 그날 밤 장석구의 신복이 아주 혹시 모르니까 사람을 시켜서 그 공사장 구석에 숨어 이 모든 현장들을 다 찍어두게 했었거든요. 그 영상을 보고 진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근데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또 하나 남아있죠? 주양검사.
하지만 이 영화는 시원하게 모든 비열한 등장인물들이 다 벌을 받는 걸로 끝나진 않습니다. 주연 검사의 장인어른이 권력이 대단하다고 했었죠. 연예인 마약 사건 하나 터트려서 묻어줄게 하고 약속하는 장면을 보여주며 씁쓸하게 끝이 납니다. 오늘의 영화는 부당거래였습니다. 이 최철기 형사 역할은 황정민 씨가 하고 최철기 형사가 아끼던 후배 형사 있죠. 그 마동석 씨가 나오거든요. 근데 마동석 씨가 여기서는 등치가 되게 작고 엄청 날씬해요. 되게 색다른 마동석 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양 검사 역할은 유승범 씨가 하고 장석구 역할을 유해진 씨가 합니다. 진짜 연기 다 잘하는 사람들만 나오죠.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화였고 아마 이미 유명한 영화여서 많은 분들이 이미 줄거리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추억을 떠올리면서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요약을 해봤고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 모든 영화에서 그 접대하는 씬에 여자들 옆에 끼고 앉아있는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여자들의 성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고 팔고 하는 장면이 영화에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는 게 현실을 반영한 거겠죠. 현실에서 그런 일이 너무 많고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니까.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막 그 여자 나오는 술집 가서 놀고 이런 거 전 되게 역겹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저질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장면이 영화에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볼 때마다 좀 토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인사 한번 드리고 누나 보지 마시고 카메라 봐주세요. 오케이, 바이바이. 와, 진짜 거대 고양이처럼 나오네. 거대 고양이 맞아요. 아이, 기분 좋아. 안녕. 안녕. 뱃살.